예, 보증기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드릴 텐데요. 사업하시면서 가장 먼저 가시는 게 아무래도 보증기관이실 것 같아서, 어,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신 게 재단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신보가 있고 기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신보, 기보 말고도 농신보가 있는데 농신보는 거의 지금 대표님들 안 계신 것 같아서 이 세 군데를 잘 알고 계시면 사업하는데 아무래도 도움되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대출하실 때 제일 많이 가신 데가 제일 먼저 재단을 가세요. 근데 이제 먼저 기억하실 거는 재단하고 신보랑 기보 차이를 대표님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냥 통상 그냥 신보 이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오늘 짧게 이렇게 짚어드릴 건데 이 부분을 좀 잘 기억하시면 나중에 사업자금 필요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재단에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신용보증 재단하면 아시는 것처럼 사업을 시작하시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이제 사업자 내시고 한두 달 있거나 아니면 창업 초기에 보증 재단을 많이 가실 겁니다. 관할, 뭐 서울에 있는 거 보통 경기권에 많이 계시니까 서울, 경기, 관할, 신용보증 관할 센터에 많이 가실 겁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대표님들이 재단 가서 보증 그 심사를 받을 때 물론 필요 서류는 보통 사업자 등록증하고 그다음에 신분증하고 그다음에 이제 업체 매출 근거 자료를 아마 가지고 가실 겁니다. 제가 오늘 그 재단을 말씀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오른쪽에 있는 가점 항목에 대해서 그 부분을 좀 유념 있게 보시고요. 이 가점 항목이 재단이든 신보든 기보든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필요 서류에 가져간 거는 물론 이제 공통적으로 가져가시지만 센터 방문에 갔을 때 담당자하고 어떤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대표님들 꼭 기억하셨다가 재단 방문하실 때 물론 이제 보증기관 가실 때 그 부분을 꼭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먼저 이제 평가물 보면 재단 같은 경우는 사업장 정보라든지 거주지 정보, 그다음에 대표님들 그 신용거래 정보를 재단에서 체크를 합니다. 물론 이제 같은 기관도 똑같고요. 사업장 정보 같은 경우는 대표님들이 이제 업체라든지 그다음에 업종 구분, 그다음에 임차 보증금. 대표님들 만약에 이제 그 사업장이 자가가 아니고 임차일 경우에 월 내는 그 세를 갖다가 밀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사업장 받으러 이제 기관에 간다 그랬을 때 반드시 직원들 급여 나가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세 나가는 부분을 꼭 기관에서는 체크합니다. 물론 이제 서류상을 체크하고 나중에 대표님들 사업장에 실산 나왔을 때도 그 통장 내역서를 반드시 보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 거주지 정보 대표님들 살고 계시는 거, 그다음에 신용정보 거래는 대표님들이 부동산인지 인구라든지 그 여신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다음에 현금 서비스 부분인데요. 대표님들이 물론 이제 사업자비 중간중간 필요해서 급하게 서비스 받을 때가 있는데 여러 번 받는 것보다 한 번에 많은 걸 받는 게 더 낫습니다. 횟수가 많으면 아무래도 신용에 아무튼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연체에 대해서 기관에 따라서 이제 연체 항목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연체가 있으면 아무래도 신용 점수가 미달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체크하시고요. 재단에서는 1년 미만하고 1년 이상을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사업자 기준으로 1년 이상인지 1년 미만인지 보는데요. 이 부분에서 대표님 기억하실 게 보통 대출, 신용대출을 받으시려면 담보 말고요. 꼭 기억할 것은 기관에서는 대략 한 5등급 정도, 나이스 기준으로 한 750점 정도를 많이 요구합니다. 신용정보가 K12하고 나이스 두 가지가 있는데 각 기관에서는 가능하면 750점 정도를 요구합니다. 하나 더 팁을 드리면 대표님들이 만약에 신용 점수가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지난 회차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시중은행 꼭 기억하십시오. 시중은행에 우리은행하고 KB, 신한, 하나, 농협중앙회 이 다섯 군데요. 우리은행, KB, 신한,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이 다섯 군데 은행에 대표들이 만약에 신용이 정말 안 좋으신 분들은 이 다섯 군데 은행 중에 세 군데 은행에 적금 10만 원짜리를 꼭 가입하십시오.
일반 적금을 넣으신 다음에 한 3, 4개월만 넣으시고 해약하시면 됩니다. 적금은 해약해도 원금이 나오시니까요. 이 다섯 가지 은행 중에 적금 10만 원짜리를 꼭 가입하시고, 또 하나는 3, 4개월 동안 대표님들이 신용카드 가지고 계신 거를 꼭 선결제 하십시오. 한 3개월 정도만 선결제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장 먼저 K12에서 점수가 많게는 100점까지 올라갑니다. 만약에 대표님들이 신용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네이버에 보면은 나오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잘 안 나오거든요. 이 시중은행에 세 군데 적금 10만 원을 가입하셨다가 K12가 먼저 등급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나이스가 올라갑니다. 그럼 그때 가서 적금을 해약합니다. 꼭 기억할 것은, 이 적금 내는 기간 동안 대표님들이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전체를 하루라도 선결제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꼭 하시고 나면 신용등급이 많게는 100점까지도 올라가는 걸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아무래도 대출을 받으시려면 기관에서는 신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신용에 대한 부분들을 꼭 체크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은행을 활용하셔서 신용수를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게 가점 항목인데요. 보증기관에서는 신보, 기보, 재단 다 합쳐서 센터에 방문하게 되면 이 가점 항목에 대해서 꼭 파악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 여기 내용에는 업종 이해력 평가하고 내 외부 사업 여건 평가, 매출 및 수익 경험 평가인데, 대표님들 기억하실 때 재단에 가시면, 기관에 가시면 담당자는 제일 먼저 대표님이 진짜 사업인지 아니면 대리인지 파악합니다. 또 하나는 사업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지, 대표님의 사업체이기 때문에 대리 과지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내 사업장에 대해서 얼마만큼 확실히 알고 있는지, 또 하나는 만약에 지금 이제 7월 달에 가신다고 하면 나머지 지금 하반기 때 어떤 사업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뭘 하실 건지, 또 자금이 왜 필요하실지에 대해서 센터 직원들은 그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략 센터 직원들이 대표님들에게 대표님 자금을 주시면 어디다가 사용하실 겁니까? 물어보시면 대표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물론 이렇게 작성해 가셔도 됩니다. 얼마만큼 사업에 대해서 정확도를 알고 있는지,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또 직원은 향후 내가 어떻게 보충할 건지, 그래도 간단하게 계획서를 작성해서 가시거나 그 내용을 숙지하고 가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담당한테 이야기하는 게, 그 업체에 대해서 어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가 항목 보면 구체적으로 사업장 정보라든지 거주지 정보, 매출 정보는 서류상에 나와 있지만, 가점 항목에 대해서 평가는 그 센터 관련된 직원들의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이 평가에 대해서 밀리게 되면 나중에 자금 나갈 때가 굉장히 불리하게 되고 금액 자체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재단뿐만 아니라 신보든 기보든 센터에 가시면 또 실사 받을 때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업 자금이 필요하시고 또 신청하실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어필하실 때 아무래도 사업 자금 나가는 게 금액 차이가 꽤 달라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재단 같은 경우는 보통 나가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1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재단 보통 매출이 대표님들이 생각하실 때 대략 5억 정도를 생각하시면, 5억 이하일 때는 보통 재단을 많이 가시고요. 5억이 넘어갈 때는 보통 이제 다른 기관을 합니다. 근데 재단에서 보통 가면 대부분 5천만 원 정도의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여기서 대표님들 기억하실 거, 보증기관 가서 대출을 받을 때는요, 먼저 소상공인이든 중증공이든 직접 대출을 받으신 이후에 보증기관을 그 다음에 이용하십시오. 또 제가 이제 그 대표님들을 상담해 보면 어떤 업체든 간에 대출이 좀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출 내용이 신보에도 있고 기보에도 있고 은행에도 있고 또 전문기관도 있는데, 좀 내용을 좀 체크하셨다가, 보증기관은 갈 때마다 준 게 아니고요. 대표님들 기존에 갖고 있는 보증기관 있다고 하면 추가로 대출이 필요하면 추가 그 보증기관 중에 신보도 있고 재단이 있다고 하면 그 중에 큰 금액이 있는 데 가서
추가로 받는 게 낫습니다. 기관에서 추가 대출을 요구할 때는 제일 먼저 매출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21년도에 매출이 뭐 10억이었는데 지금 22년도 매출이 뭐 10억으로 올랐다면 그 오른 차익만큼의 보증 한도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기타 여러 가지가 조건도 있겠지만 단순 계산으로 매출이 얼마만큼 올라왔느냐에 따라서 대출 나가는 보증 비율이 달라집니다. 가장 손쉽게 갈 수 있는 이 보증재단은 대표님이 기억하실 때 아무래도 매출이 좀 작을 때 손쉽게 이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실 때 반드시 대표님이 기억할 거는 재단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재단이든 신보든 기보든 간에 보증기관 담당자랑 얘기할 때는 반드시 대표님들의 사업에 대한 거를 계획이기 때문에 그게 실천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다만 담당자 앞에서 우리 업체를 갖다가 어필할 때 얼마만큼 자신 있고 얼마만큼 계획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참고하시고 가장 손쉽게 갈 수 있는 재단이고요. 만약에 대표님들이 신보도 갈 수 있고 재단도 갈 수 있다 그러면 큰 기관부터 갑니다. 보증기관 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이든 중진공인이든 직접 대출을 받은 이후에 보증기관을 활용하는 게 더 낫습니다. 참고로 재단 중앙에서는 보증 발행할 때 보통 1억까지도 나옵니다. 대표님들이 늘 가까이 가는 데가 이제 지역 보증 재단 중앙회가 아니라 센터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는 나가는 금액이 보통 5천만 이하 나가고요. 중앙회 같은 경우는 1억까지도 보증서가 발급이 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신용보증기금인데 아마도 대표님들이 이 보증기금을 제일 많이 활용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단은 보증 금액이 좀 작고 이제 기금부터는 보증 끊어지는 금액이 되게 많거든요. 보통 통상 기금 같은 경우는 신보도 그렇고 기보도 그렇고 1억 이상 보통 많이 발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대표님이 기억하실 거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가점 항목 반드시 준비하시고요. 신용보증 기금 갈 때는 통상 이 5억인데 이 5억에 대한 금액을 매출을 제가 말한 이유는 은행 직원 주로 이 5억 갖고 많이 말합니다. 물론 이제 꼭 정확한 건 아니지만 우리 업체의 매출이 얼마 정도 될지 물론 이제 뭐 7억, 8억, 10억, 20억 많이 되겠지만 은행에서 대출을 심사로 갈 때 아마도 은행 직원들이 대표님 보증기금 뭐 신보 갔다 오세요. 보증서 발급 받아오세요. 그러면 대부분이 신보 대표님이 알고 계신 기금을 많이 갈 겁니다. 보시면 마찬가지 보증심사 내용도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재단의 가점에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반드시 기금을 갈 때도 그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시고요. 통상 그 신용보증기금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아니면 센터 가서 얘기할 때는 보통 3억을 많이 얘기합니다. 꼭 기억하실 거 신용보증기금은 3억을 기준으로 많이 합니다. 3억까지는 심사가 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3억 이상 금액을 신청할 때는 아무래도 심사나 실사가 좀 까다롭던 거 기억하시고 보통 3억 이내에서 신청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심사 자체가 3억 이상은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자금 잘 나가지 않습니다. 3억까지 꼭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용보증기금은 전업종 다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도소매든 유통업이든 서비스든 다 갈 수 있고요. 다만 밑에 있는 대상에서 제조업하고 만약 우리 대표님들이 제조업 하시거나 IT 업종이거나 연구개발 쪽이든가 아니면 기술 서비스 사업, 컨텐츠를 하시다든가 그런 쪽이 아니면 신용보증 기금이 맞습니다. 만약에 여기 밑에 있는 제조업이라든지 기술 사업,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는 신용보증 기금보다는 나중에 나올 기보 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술보증 가야 보증 한도가 더 잘 나옵니다. 심사도 더 낮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제조업도 신보는 갈 수 있습니다. 기금도. 그렇지만 기술보증 가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신용보증 기금은 전업종이 다 가는데 물론 이제 유용이라든지 한라봉 빼고요. 그랬을 때 신용보증 기금 가셔서 대표님들이 꼭 기억하실 거는 물론 이제 신용보증 기금 가서 접수할 때는 물론 요즘 다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온라인 접수하고 나서 보통 이제 그 신용보증 기금 홈페이지 가면 기업을 등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접수를 할 때 온라인으로
꼭 참고하실 거 이지원 보증하고 일반 보증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면. 근데 어떤 경우도 그냥 무조건 다 이지원 보증 먼저 신청하십시오. 신용보증기금으로 요즘은 다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먼저 하실 거는 우리 업체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냥 매출만 10억 정도 되고 다른 기관이 있더라도 무조건 이지원 보증을 먼저 하시고요. 왜냐하면 이지원 보증은 얘네 신용보증 기금의 이제 그 접수 절차가 먼저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고 나면 해당 담당자가 대표님들이 보내준 기본 서류 갖고 검토한 다음에 대출 가능 여부가 있다고 하면 담당자가 대표님들한테 사업체 전화해서 이제 연락을 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센터로 들어오시라고 하거든요. 그 이후에 추가 서류 요구하고 이제 일정에 맞춰서 실사가 나오고 실사 끝나고 나면 이제 보증서가 발급되거든요. 그 보증서 가지고 이제 은행 가시는 건데 신용보증 기금을 갈 때 접수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이주원 보증이 있고 일반 보증이 있는데 먼저 이주원 보증을 먼저 하십시오. 이주원 보증은 센터를 방문하는 거를 가지 않고 그냥 서류만 통과가 되면 바로 실사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대표님들의 사업장에 사업주 대표님이 실운영자고 다를 경우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센터에 한 번 더 가는 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원치 않는다고 하면 이주원 보증에서 그 방문 횟수를 갖다가 줄이는 게 낫겠죠. 대신 이주원 보증은 한도가 1억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실사 준비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주원 보증은 물론 이제 다른 신보 말고 기보나 재단이 있으면 커트가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주원 보증을 신청하면 바로 뭐 한두 시간 아니면 한나절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뭐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러면 만약에 안 되면 그냥 일반 보증으로 바로 해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표님들이 이주원 보증을 무조건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게 통과가 되면 전산으로 자동으로 실사가 나오니까 훨씬 더 편리합니다. 근데 이주원 보증은 저희들이 이제 그 업체 대표님들 해보면 10건을 신청하면 6, 7건은 탈락됩니다. 그럼 다시 일반 보증하면 되거든요. 일반 보증하면 정상적으로 다시 청약해서 다시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간편하게 하시려면 이주원 보증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나서 결과가 나오면 바로 일반 보증에도 아무런 하등의 잘못이 없습니다. 하자가 없고요. 또 하나는 온라인으로 접수하다 보니까 제출 서류를 이제 그 필요 서류를 제출하거든요. 대표님이 기억하실 거 신용보증 기금에 접수를 하실 때 이제 전산 화면에 서류를 업로드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필수 서류가 있고 선택 서류가 있습니다. 근데 필수 서류는 자동으로 이제 재무제표라든지 업체 이제 세금 현황이라든지 그런 걸 끌고 가거든요. 그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선택 서류에 있어서는 만약에 대표들 그 사업 상황이 이제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선택 상황은 업로드하지 마시고요. 센터에서 이제 담당 직원이 연락 오면 그때 가지고 가서 아무래도 사정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용보증기금에 접수하실 때 서류를 이제 얘네가 그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거든요. 필수 서류만 하시고 만약에 선택 서류를 안 해도 기관 담당자들이 필수 서류만 가지고도 대표님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왜냐면 중요한 거는 센터 가서 담당자랑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선택 서류가 조금 불리한 게 있다고 하면 그건 업로드하지 마시고 그냥 필수 서류만 꼭 하십시오. 여기서 필수 서류는 뭐냐면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세금에 대한 내용들, 대표님 사업체의 재무제표 현황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타 서류들을 그는 얼마든지 해야 되니까 만약에 세금이 연체가 됐으면 아무래도 접수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서류만 주시고요. 선택 서류 같은 거는 안 하시고 나중에 가셔도 충분히 그걸 어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류가 통과돼야 신용보증 기금 담당자가 대표님께 전화해서 센터를 언제 오실지 대표님하고 담당자가 조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아무래도 선택 서류는 나중에 해도 큰 지장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신용보증 기금은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3억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신보에서 기금에서 요구하는 게 그 사업계획서가 기업교역표라 그래가지고 3억을 가지고 나누거든요. 3억 이하, 3억 이상 반드시 3억 이하 서류를 작성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대표님들이 실사 때 실사를 잘 받게 되면 금액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서류가 통과돼서 센터에서 대표님들이 이제 언제까지 들어오시라고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수를 얘기하고요. 센터에 들어가실 때, 신보 들어가실 때 꼭 우리 사업장에 필요한 서류들을 잘 정리해서 들어가시고요. 깔끔하게 정리해 들어가시고, 센터 직원들은 금액을 절대로 얘기하면 안 합니다. 얼마 줄 거는 얘기 안 합니다. 아주 작게 얘기합니다. 대표님, 이렇게 보니까 우리 업체는 좀 상황이 안 좋아서 5천만 원 나올 건데 받으실 겁니까? 1억 나오는데 받을 겁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표님들은 서류는 통과됐기 때문에 센터 직원이 얼마를 얘기하든 받으신다고 하십시오. 그리고 실사 준비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센터 직원들은 대표님들이 받을 금액에 대해서 가장 낮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라도 받겠다고 얘기하면 꼭 받으신다고 얘기하시고 실사 준비를 잘 하시면 충분히 금액은 더 업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센터 가실 때 서류 잘 준비해서 가시고 아까 얘기했던 가점 내용들 왜 우리가 2억이 필요한지 왜 3억이 필요한지 그 돈을 우리가 받으면 어떻게 사용하고 또 향후 7월부터 8월부터 올해까지 아니면 내년 상반기까지 어떤 사업 구성을 갖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인지하셨다가 가셔서 센터 직원이 말하면 속된 말로 자신 있게 얘기하십시오. 센터 직원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하시는 사업장은 대표님들이 정확히 아시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브리핑을 하시면 아마도 센터 직원들은 이미 서류가 통과돼서 대면으로 상담을 요청할 때는 일정 부분 자금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필을 갖춰서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설령 직원이 대표님 금액이 좀 작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받는다고 하시고요. 이제 실사 때 왜 금액이 더 필요한지 한 번 더 어필하면 금액이 처음에 말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준비하시고요. 대표님들이 기금 가실 때는 아무래도 매출 자체가 이제 올라가 있으니까 사업에 대해서 또 특히 이제 만약에 이통하시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이 자금이 어떤 용도로 좀 쪼개서 만약에 3억을 신청하셨으면 이렇게 이 돈을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 센터 직원들이 그러면 대표님 우리 사업장에는 얼마 정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도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된 금액은 크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작게 얘기하십시오. 아니면 그냥 매출 채권으로 지금 한 5천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주 작게 얘기하시기 좋습니다. 많게 얘기하면 기관에서는 그 금액을 또 공제하고 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대표님들이 신용보증 기금 들어가실 때 그 내용을 좀 준비하셔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보증기금인데요. 기술보증기금은 앞에도 말했듯이 제조하시는 대표님들, 그 다음에 IT 업종 하시는 분들, 연구개발이나 기술 서비스 사업, 뭐 콘텐츠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쭉 준비하실 업체를 갖고 계신다고 하면, 업종이라면 기술보증기금에 접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기보에서는요, 앞에 이제 기술이 붙어 있으니까 우리 업체에 기술을 평가하게 됐습니다. 그 기술은 물론 이제 기부에서는 기술이라고 하면 대표님들이 이제 그 사업자에 가지고 있는 기술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상담해 보면 대표님들이 기술 없다고들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대표님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고요. 물론 여기 보면 기술 평가 내용에 대해서 쭉 하겠지만 아무래도 이 기본은 그 기술을 표현할 때는 아무래도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됩니다. 그 특허는 대표님들이 아무리 이제 그 기술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시는 일을 특허를 만들려는 변리사에다가 얘기하면 변리사는 대표님 말씀을 듣고 얼마든지 그 특허를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그 특허 용지 하나가 우리 업체의 기술을 평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있는 거하고 없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물론 특허가 없다고 해서 기술 보증에 못 가고 그러진 않습니다. 다만 기술 평가를 할 때는 얘네가 기부에서는 우리 업체 평가를 아무래도 그 특허 출원증이라든지 등록증이 있으면 아니면 하단에 있는 그 지식재산 특허라든지 실용시라든지 디자인권이라든지 상표권이라든지 저작권이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기부에서는 이 부분을 평가를 우대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이 물론 제조업도 IT 업종도 신용보증 기금 갈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갑니다. 근데 이 업종 하시는 분들은 먼저 기부가 상담하시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신용보증 기금으로 가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더 많이 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술 평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업체의 뭐 아이디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그런 걸 얘기하시고요. 아무래도 보통 기부에서도 특허를 업체에다 판매도 합니다. 그만큼 기술을 어떤 서류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출은 아무래도 신용보증기금처럼 대략 5억 이상 넘어야지 기부에 갈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기부 갈 때는 대표님들에게 기술, 특허에 대한 어떤 실용 시간에 대해서는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거 준비하시면 가는 될 거고요. 기본은 금액이 2억으로 구분됩니다. 통상 2억 이하, 2억 이상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대표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금은 2억 이상, 막 3억, 4억 기부가 사지 마시고요. 2억 이하로 먼저 신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실사 받을 때 얘기를 하시면 아무래도 금액이 또 올라갑니다. 서류 자체를 2억 이상, 3, 4억으로 만약에 작성하게 되면 평가 자체가 굉장히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대표님 업체 아무래도 좋은 게 없겠죠. 그래서 금액 자체를 제가 말씀드린 것 지금 전부 다 운전 자금이기 때문에 시설 자금보다는 운전 자금에 치중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액 자체를 2억 정도로 기술사업계획서는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님들이 이제 그 업종에 따라서 서비스든 뭐 제조든 유통이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 재단하고 신보하고 기보랑 어디가 크느냐? 아무래도 신보가 제일 규모가 큽니다. 근데 그 신보하고 기보 차이가 여기 말씀드렸던 제조나 IT나 연구개발이나 기술사업 이런 쪽은 기보에 가는 게 아무래도 우대를 받고요. 보증 한도 비율이 올라갑니다. 다음 장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대표님들이 이 한 장으로 보실 게 이 내용은 저희가 이제 거래하는 은행을 통해서 은행 직원이 말한 보증기간의 차이를 정리해 봤습니다. 재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용보증기금이 있고요. 기보가 있는데 매출은 대부분 이제 은행에서는 왜냐하면 은행을 통해서 상담을 대표님들 하시면 은행 직원들은 은행하고 연관된 보증기관에 가서 보증을 한도를 받아오거든요. 보증서를. 그러면 통상 요즘은 보통 90% 보증, 95% 보증, 조금 낮으면 85% 보증을 받더라고요. 그러면 그 보증이 보통 5억까지 많이 평가합니다. 물론 이 내용이 정확 100% 맞지는 않지만 매출이 5억 이상이면 신용보증 기금 갈 수 있네. 또 제조업이면 기술보증 갈 수 있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매출을 5억으로 좀 보시면 되고요. 보증서 금액은 재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천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신용보증 기금은 1억 정도. 기보도 마찬가지 1억인데 업종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물론 이제 어떤 업종이든 신용보증 재단 다 갈 수 있고요. 신용보증 기금 다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기술보증 기금은 아무래도 유통업체가 가시면 아무래도 대표님 신용보증 기금 가십시오. 아니면 재단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보증기금을 여기 있는 IT 업종이나 연구나 제조도 가시면 자, 맨 밑에 있는 보증서 발행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신용보증기금은 매출의 한 5분의 1 정도, 1억이면 한 2천 정도를 얘네가 보증서 그 금액으로 한도 측정합니다. 근데 이제 기보 같은 경우는 보통 3분의 1에서 4분의 1이기 때문에 제조업이 기보가는 거나 제조업이 신보가는 거나 보증 비율에서 조금 더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이나 기술 서비스 업종은 여기 표에 있는 것처럼 기보에 가시는 게 아무래도 자금 받으실 때 조금 더 이렇습니다. 그래서 업종을 대표님들이 우리는 어디에 맞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찾아서 신보든 기보든 재단 가시고 만약에 대표님들이 지금 이제 한두 개 정도는 대출이 다 가지고 계시니까 아무래도 재단도 있을 수 있고요. 신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대출을 받으시기 원하시면 기억하실 거는 만약에 신용보증기금의 대출을 이제 보증서를 끊어서 1억을 받으셨다 보면 그게 언제 받으셨는지 체크해 보시고요. 그 받으실 때 매출이 얼마 있는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아마도 예를 들어서 작년 22년도에 신고해서 1억을 받으셨다고 하면 아마도 21년도 재무제표가 들어갔을 겁니다. 그때 매출이 10억이라 그러면 지금 매출이 얼마인지 그래서 얼마나 매출이 늘어났는지 그걸 따져보시고 만약에 매출이 줄었다고 하면 아무래도 대출 나오는 보증서 발급이 좀 힘드시겠죠. 그래서 보증 대출 받을 때 연도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다음 그때 당시 매출이 얼마인지 한번 보시고 또 지금 얼마나 차이냐에 따라서
앞에 나와 있는 그 보증서 비율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은행 직원들이 보증기관에서 업무 처리할 때 이 정도의 어떤 그 프로테이지가 하기 때문에 대표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기술 보증에 기술 보증에 해당되는 업체 대표님들은 기억하실 게 뭐냐면 아무래도 지식재산권이 있다고 하시면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모시고 이제 저희들이 관리하는 업체가 이제 인쇄 쪽 하시는 업체세요. 매출은 뭐한 13 정도밖에 안 되시는데 그분이 몇 년 전에 이제 특허를 출원했어요. 그냥 출원만 하셨고 특허 출원 같은 경우는 변리사가 이제 대표님하고 상담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자금 받기 위한 특허를 보시면 됩니다. 정말 그거를 기술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허 출원하고 소상공인에서 1억 받고요. 그걸로 기술 보증해서 1억 5천 받았습니다. 근데 1년 6개월 이제 지나서 특허가 등록이 됐거든요. 등록이 된 이후에 기보에서 어떻게 줬냐면 이 업체가 작년에 결손이 났어요. 재작년도 좀 결손이 났고요. 근데 그 상태에서는 결손 난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자금받기 힘든데 특허에 대한 게 등록이 됐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으로 대표들이 그 기관에서 특허를 담보로 질권 설정해서 2억이 나갔습니다. 기보에 해당되는 대표님들은 아무래도 기술적인 그런 산업재산권, 지식재산권을 갖다가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그거를 통해서 기부해서 그거를 담보로 IP 대출을 특허 담보 대출 해줍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아무래도 재무제표상에 조금 부족해도 특허에 대한 게 어떤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담보로 2, 3억까지 3억 정도까지는 충분히 더 추가로 나갑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대표님께 보증기간을 말씀드린 이유는 어느 업체를 가서 상담해도 보증기간을 차이점을 잘 모르십니다. 그냥 대부분 신보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재단이든 기금이든 신보든 간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우리 업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물론 이제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는 전 업종이 다 대출을 받을 수 있겠지만 기술보증에 해당되는 대표님들은 아무래도 여기 가시기 좋고요. 신보하고 기보에서는 재단에서 대출받은 것을 엎을 수가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기술보증에 신용보증 기금에 지금 뭐 잔액이 1억 남아 있으면 우리 업체가 기술보증에 관련된 업종이라고 하면 금액이 크지 않으면 기술보증에서는 대표님들을 평가하고 신보권을 갖고 오면 더 준다고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증기간은 재단, 기금, 신보를 다 전산을 얘네가 같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업체가 기부에 해당되면 기부로 가는 게 좋고요. 우리 업체가 신보에 해당되면 신보만 가는 게 좋고 한 곳에 꾸준하게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기저기 하시는 것보다요. 그리고 만약에 신보든 기보든 자금 받으셨으면 정말 추가 담이 더 필요한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재단을 한 번 더 가서 한도가 5천이지만 추가로 더 해도 재단 같은 경우는 기금하고 이게 있어도 좀 해주고요. 보증서가 발행이 된 게 저희들이 경험해 보면 통상 1년 안에 1년 6개월 안에 보증서가 발급되면 추가 보증은 이 세 군데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작년에 신보에서 1억을 받았다고 하면 올해 또 하려고 그러면 매출이 많이 늘어나지 않나 추가 보증은 좀 힘듭니다. 대략 2년 정도가 지나야 추가 보증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보증기간 가실 때 잘 선택하셔서 아무래도 사업하시는데 자금이 필요할 때 적절하게 사용하시고요. 아까 서두 회장이 말씀드렸던 혹시라도 대표님들이 신용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신용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올린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한 시중 5대 은행에 적금을 10만 원씩 세 군데 넣으시고요. 한 3, 4개만 넣으신 다음에 해약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신용 등급을 좀 많이 올라가서 점수가 먼저 K10이 올라가고 나중에 나이스가 올라가거든요. 동시에 할 거는 가지고 계시는 카드를 3개월짜리 꼭 하시라는 거 3, 4개월. 그래야 이걸 두 가지를 같이 봅니다. K10에서 먼저 보시고요. 올라가고 나면 나이스에서 올라가는 걸 나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가 어려울수록 대표님들이 신용은 자금을 많이 끌었기 때문에 등급은 아무래도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에서는 대출받을 자격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용 점수가 좀 미달되면 어떤 경우도 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용 점수를 좀 아무래도 더 체크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부가세가 많아서 한꺼번에 못 내신다면 반드시
기간 안에 징수유예를 꼭 신청하십시오. 분할하는 거. 납기일이 지나서 내면 연체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자금이 절대로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대표님 사업하시면서 자금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고 많이 문을 두드리는데 기관에서는 요구하는 어떤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들을 꼭 맞춰가시는 게 해야 되는데 사실 힘듭니다. 힘든데 이 보증기관은 늘 많이 가시는 것 때문에 재단하고 신부하고 기본 차이를 조금 잘 파악하셔서 아무래도 대표님들이 우리는 신부에 해당되네 우리는 기부에 해당되네 그러면 그 기관에만 가는 게 좋습니다. 여러 군데 가시는 것보다 근데 재단은 금액이 작기 때문에 재단에서 오래 받아버리면 또 올해 신고해서는 잘 안 주려고 합니다. 재단 거를 갖고 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가실 때 잘 선택해서 가는 게 좋고요. 매출 대비해서 기관에서는 아무래도 매출이 10억이면 부채가 10억이면 대출이 안 나갑니다. 참고하셔서 매출 대비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참고하시고 사업 자금은 늘 필요하시기 때문에 보증기간을 적절히 활용하시면 아무래도 도움되실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보증기간에서는 보증료가 늘 나갑니다. 1년에 한 번씩. 물론 처음 대출 받으실 때 5년치를 받는 센터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1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보통 1% 내외로 나옵니다. 금리는 업체마다 신용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대략 3%에서 5% 사이에 이렇게 금리가 나갑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보증기관에서 대출을 받으시면 대표님들 신용 점수는 안 떨어집니다. 참고하시고요. 사업하시는데 도움되실 수 있도록 하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뭐 댓글 주시든가 아니면 연락 주시면 대표님들한테 기관에 대해서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 대표님들 사업하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잘 헤쳐나가시고요. 여러분도 잘 더위에 넘기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